다음은 김용민 의원님 순서입니다. 네, 조금 전 질의에서 뭐 이 법에 대해서 돌아갈 때 이게 법이 돌아가면 어떻게 운용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행안부 조직국장님이 답을 제대로 못 하셨는데요. 당연히 그렇죠. 법이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조직법을 먼저 확정 짓고 그 조직법 사이에서 어떻게 운용될지 수사 절차, 형사소송 어떻게 될지는 2단계로 확정 짓는 것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내에 조직을 확정하면 그 조직법의 유예 기간 내에 운용법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논의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의원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민주당이 대한민국 일당 독재 만들려고 한다는데 내란당 독재 만들려다가 실패해놓고 지금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닙니다. 그것부터 분명하게 지적하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법무부 차관님, 지금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건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는 것이 이제 확고한 입장인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정치 권력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겁니까? 기득권을 강화하는 겁니까? 분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객관성, 공정성이 강화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권력 부분에 있어서는 내려놓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지금 정치 권력이 지금 상태에서 권력을 더 강화시키려면 검찰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 인사 막 다 집어넣고 해서 뭐 야당 계속 야당 탄압한다고 하는데 수사하고 그게 윤석열 정권 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그렇게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지금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개혁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하는지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진술을 하시는 분들께 종합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 예전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공소권 남용이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에서 검사가 보복 기소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 사건 말고 이 사례 말고 다른 해외에서 공소권 남용 인정된 거 아는 사례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아무도 없으시죠?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곧바로 대통령으로 직행한 주요 선진국 아는 나라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없으시죠? 자, 법무부 차관님. 검찰국장 검사죠? 그렇습니다. 차관님도 검사 출신이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기조실장 검사죠? 저 지금은 검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기조실장 검사죠? 그렇습니다. 법무실장도 검사입니까? 검사입니다. 네. 혹시 다른 주요 선진국에도 법무부가 이렇게 다 검사로 주요 보직이 다 돼 있는 나라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네. 프랑스, 독일은 전부 다 판사, 검사들이 법무부에서 다 근무해요. 예, 그래요. 근데 이렇게 주요 보직을 다 하고 그 나라에서 검찰권을 이렇게 남용해서 검찰총장이 대통령까지 됐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안 됐지만은 법무부는 제가- 원래 검사들이 근무하는 조직입니다. 네. 지금 진술이-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님, 판사들이 그 전관에서 다 진술인! 근무합니다. 마이크 꺼주세요. 변호사님. 자, 마이크 꺼주세요. 진술인, 지금 그 법사위원님들이 그 진술인에게 전문적인 의견을 묻는데 굳이 언성을 높이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내용은 정정하더라도 목소리는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넣어주세요. 네. 지금 역사가 달라요. 검찰권이 남용돼서 검사들이 이제 정치 집단이 됐고 정치를 하고 대통령 배출하고 그다음에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권한을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민생 손 다 놔버렸고 이런 역사를 가졌던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이러고 있으니 이거를 바꿔보자는 겁니다. 지금 검사 없으면 대한민국 망합니까? 뭐 검사 없으면 반도체 수출 못합니까? 지역 상권이 골목 상권이 다 망합니까?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검찰 개혁에 반대하시는 분들을 전제로 들어보면 검사 없으면 진짜 대한민국 당장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눈에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정치 들락달락 하더니 이제는 정치 집단이 됐고 대통령 배출하고 내란 저지른데 동조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타개하자는데 위원장님 제가 왜 얘기를 의견 좀 다른 얘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자, 그리고
그리고 교수님 진짜 지금 말씀하시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 정당 해산 제소가 국무회의 심의 사항입니다. 반드시 심의해야 됩니까? 그것은 절차적으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예.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저기 그 국민의힘 해산할 때 해산 청구할 때 심의해야겠죠, 당연히. 그런데 해산 사유가 없어도 심의해야 되냐고요? 아니죠. 또 예, 뭐, 바꿔서 그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좀 집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헌법에 사면 복권, 사면 가명, 복권이 있는데 항상 해야 됩니까? 사유가 있으면 하는 거죠. 검찰총장 역시 심의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검찰총장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심의를. 검찰총장이 반드시 필수 기관이 아닙니다. 검찰총장은 필수 기관입니다. 필수 기관이고 그게 지금 사안의 성격이 다른 겁니다. 국가기관을 상설기관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임의로 폐지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사면 복권은 그 사안이 생긴 제 독자적인 견해가 아니고 헌법 학계의 통설입니다. 교수님, 지금 의원님께서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많고요. 그리고 검찰총장이라는 거는 검사들의 집합체의 장일 것뿐이지 검찰을 만들어서 총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면 감사원이 있는데 감사원은 그러면 폐지해도 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총장도 검찰총장을 전제한 겁니다. 그거는 교수님의 그거야말로 의원님의 독자적인 견해라고 보고 헌법학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진술인들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처럼 영장 청구권이 독점이 돼 있고 수사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 이렇게 권력이 집중돼 있는 다른 나라는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수사 기소 분리는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의 수사권이 또한 기소 독점권으로 또는 기소 편의주의에 의해서 오히려 사건을 암장하거나 사법정의 구현에 방해해 왔던 검찰에 대해서 이 통제가 필요하다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특히 마지막으로 김용민 의원님처럼 너무 과도한 권한을 통제 없이 행사하다가 결국은 검찰과 언론이 유착이 돼서 사람들의 그 선거로 선출이 됐지만 알고 보니까 검찰 쿠데타였던 겁니다. 또 그것이 견제받지 않는 상태로 12.3 내란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이 자리에 법무부 차관님 계시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모두 다 내란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 대상인 상태 아닙니까? 이미 압수수색을 받은 상태이고요. 그렇다면 온 국민이 조속히 이 내란 수습되기를 원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검찰 개혁은 더디어 미룰 수 없는 70년 만에 이제 드디어 온 국민이 검찰 개혁에 대한 절실함을 느끼고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진술인들로부터 그런 검찰 개혁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 물론 강론에 가면 여러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제도는 선택일 뿐이고 결단일 뿐입니다. 거기에 일어나는 시행착오는 거듭 수정돼야 되는 것이지 한 방에 완결한 제도를 찾는 것은 노력은 가능하나 완벽한 제도를 찾을 때까지 기다린다 하는 것은 개혁을 안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그런 반복된 통찰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이 순간에도 국민들께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진술인들께서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진지한 자세, 국민의 여망에 버금가는 그런 자세로 이후에도 많은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물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선 아까 김용민 의원님과도 잠깐 우리 차진아 교수님께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걸 제가 지켜봤는데요.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검찰총장은 헌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공소청장으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그 명칭 바꾸는 그 자체가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서 바꾸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까도 같은 기조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예시를 하면서 헌법에서 대통령, 국회 이렇게 명시한 것을 총통 인민회의 이렇게 법률로 바꿀 수 있느냐 이런 예시를 드셨어요. 또 감사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수님께서는 이 검찰총장을 헌법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기관의 법적 정의, 그 개념 정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헌법에 설치가 되어 있는 기관, 근거를 가지고 있는 기관, 이걸 헌법기관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다른 하나는 단순히 헌법에 그 근거가 있는 기관이어서는 안 되고 입법, 행정, 사법 이런 권력 분립의 그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이렇게 좁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좁게 보는 견해에 따르면 감사원은 헌법상 기관이긴 하지만 헌법기관은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 감사원이 헌법의 설치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헌법기관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넓게 보게 된다면 검찰총장도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상 기관이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더라도 국회위원회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출석해서 어쩌고 발언하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국회의 위원회도 헌법에 그 근거가 있는 기관으로 봐서 권한쟁에 있어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뭐 그거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 맞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중앙행정관서장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행정기관의 중앙행정관서장은 헌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인이 예를 든 국회나 또는 대통령, 심지어 감사원 이런 독립성이 명시된 그런 기관과 공직자로서의 중앙행정관서장으로서의 이 검찰총장은 얼마든지 법률로 명칭 변경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각이 또 그것이 다르고요. 예. 아마 이 법률을 다루는 모든 분들의 대체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진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좀 선뜻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 근데 질문을 저기 드리는 위원장님 제가 것입니다. 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 됐습니다. 위원회 같은 네. 경우에는 의원하고 다르고요. 네. 지금 국회의원을 말씀드린 아니 게 아니라 그런 위원회를 말씀드린 됐습니다. 겁니다. 위원회 뭐 이렇게 나아갈 필요가 그래서 없고요. 저한테 그 네. 위원장님의 의견을 강요하실 권리는 없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 진술에 대해서 의문점을 국민을 대신해서 제기하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참고가 되실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공청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네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매우 깊이 있는 의견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우리 위원회 검찰개혁 관련 법안 심사 시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